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세요. 보톡스 막 9,900원 이런 거 하는 데는 절대 가지 않아요. 여드름 나이 먹으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여러분. 광이 막 나. 정말 만족했어요 저는. 신쿵이들 안녕, 심돌입니다. 신쿵이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피부과 시술의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영상이 피부과 시술을 조장하거나 막 찬양하거나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기획 의도는 말이죠, 제가 20대 초반대 중반대 막 이런 미용이나 뷰티, 피부과 이런 데 관심이 가기 시작할 때쯤에 내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친언니처럼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콩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해봤던 시술들 지금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이런 거 하면 좋더라 약간 이런 후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좋은 피부과를 찾는 방법. 남들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찾습니다. 첫 번째, 강남 언니 뭐 이벤트 막 뿌리는 그런 데 있잖아요. 보톡스 막 9,900원 이런 거 하는 데는 절대 가지 않아요. 보통 그런 병원들은 대부분 공장형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정말 어린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예쁜 상담 실장님이 있어요. 실장님 막 이렇게 뭐 그 매뉴얼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눕혀요. 원장님 상담은 없어요. 그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랬어요. 원장님도 보통 페이닥터일 경우가 많죠. 와가지고 턱보톡스를 맞더라도 위치나 이런 거 디자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때 턱보톡스를 그런 공장형에서 맞았었는데 진짜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맞았었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가서 안 웃어졌었어요. 그때 나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근데 보톡스는 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짜로 6개월을 덜 웃은 채로 약간 늘 불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이벤트하는 공장형 피부과는 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상담 실장님이 저보다 어릴 경우에는 가지 않습니다.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저도 막 피부 국가기술 자격증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내가 공부한 것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게 다 있는데 내가 상담을 해도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담 실장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그 저만의 기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원장님 상담이 있어야 돼요. 원장님 상담이 없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내 얼굴의 살성들, 내 얼굴형, 그리고 내 표정, 내 피부 고민이 뭔지, 뭐 내 얼굴 고민이 뭔지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시술을 하던지 뭘 하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시술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닌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를 찾잖아요. 그리고 그 원장님의 양력을 다 봐요. 그리고 좀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은 블로그나 요즘에 다 인스타 같은 거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분의 그냥 열정,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전문 분야인지. 왜 우리가 김치찌개 잘하는 집이 있고 된장찌개 잘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 원장님마다 써마지를 잘하는 원장이 있고, 그리고 주사를 잘 놓는 원장님이 있고, 다 전공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 맛집을 뭐 내가 울세라를 할 거야, 울세라 맛집을 찾아가고 리쥬란 맛집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원장님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피부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부 타입은요, 제 나이에 비해서 얼굴살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살이 물렁살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쉽게 좀 얼굴이 처지는 편이에요. 살에 탄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피부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소위 말해서 시슬발이 좋은 얼굴이라고 하죠.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영상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딱 느껴졌어요. 나는 푹 잤는데 왜 나한테 자꾸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 거지? 이런 셀카가 어느 순간 찍기 싫어진다. 이게 전부 다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탄력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탄력이 있어요. 피부 겉표면에 탄력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풍선인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탄력과, 그리고 나는 원래 V라인이었는데 라인이 점점 처지는 이 탄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람 빠진 풍선을 잡아주는 거는 바로 써마지. 써마지가 여러분 최고예요. 작년에 제가 써마지를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도 꽤 늦게 한 편이죠. 37, 완전 30대 후반에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거를 처음 했는데 정말 만족했어요, 저는. 근데 써마지는 대부분 다 열이면 아홉, 호불호 없이 만족하는 시술입니다. 써마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이 현존하는 피부과 시술 중에 가장 비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내가 적금처럼 저는 1년에 한 번 제 생일 때쯤 되면 제가 제 생일 선물로 써마지를 선물해 주자라고, 이 시술 같은 것도요, 저는 무분별하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타임테이블을 채워두고 내 피부 고민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적으로 합니다. 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세요. 내 피부 요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대 중반부터는 좀 여유가 있고 나는 피부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라면은 완전 추천하는 시술이에요. 그리고 써마지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푹 자고 난 것 같은, 정말 안색이 맑아지고 생기가 있어진다,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써마지를 하면서 아이 써마지를 같이 했었어요. 제가 눈에 탄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자꾸 피곤해요. 아이 써마지 하면은 눈에 탄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인데 저 고민이 있어요. 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쌍꺼풀 수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졸린 눈이 돼요. 생각인데 나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겠지? 근데 나는 또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서 고민을 하겠지? 내가 아이 써마지까지 했는데 모르겠어. 나 요즘 고민 많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세라. 여러분, 써마지랑 울세라는 국영수예요. 가장 기본 베이직. 이거를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는 건 다 예체능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울세라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V라인을 만들어주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끌 해주는. 자, 울세라의 최대의 단점 이야기해볼게요. 너무 아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뼈에다가 터치켓을 이렇게 찍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파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해주는데 아픈 걸 까먹고 또 하게 된다. 자, 근데 울세라는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볼살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저는 호예요. 근데 그 얼굴에 살 없으신 분들 있죠. 피부가 좀 단단한 사람들은 울세라면 볼페임이 있고 되려 얼굴살이 더 없어지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충분한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청담동에서 가장 핫한 시술이 바로 티타늄 리프팅입니다. 이게 울세라 써마지 실리프팅까지 합쳐놓은, 그리고 얼굴도 조금 맑게 해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한 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술의 가장 최대의 단점은 유지기간이 짧다. 울세라 써마지는 유지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간대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 이게 다운타임이 없거든요. 붓거나 아프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결혼식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데도 받는데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무조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고, 티타늄 리프팅 제가 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이 라인이 딱 생기면서 가다듬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가격대도 유지기간이 별로 안 기니까 허들이 조금 낮긴 해요. 울세라 써마지보다는. 그리고 칠리프팅, 10년 전쯤에 제가 20대 후반일 때 조금 핫했던 것 같은데, 칠리프팅도 넣으면 V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칠리프팅은 강한 돌기를 넣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끌올이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 라인도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피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실 자국이 보여요. 너무 끔찍하죠? 정말 내가 피부가 많이 처져가지고 신부보이 심한데 완전 즉각적으로 좀 강한 힘으로 착 끌어올리고 싶다 하면은 실리프팅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게 부작용도 있고 살짝 저는 별로 추천하는 시술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인모드, 그리고 슈링크, 텐세라, 올리지오, 이런 거는 울세라 써마지보다 가격대가 낮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시술 중에 해본 게 슈링크 한번 해봤는데요.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10번 할 바에는 써마지 한번 하는 게 나아. 울세라 한번 하는 게 나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하지 않는데, 근데 20대인 신쿵이들인데 탄력이 고민된다 하면은 국산 장비 저렴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보톡스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톡스 턱에만 놓는 줄 알아요? 아니야. 전신에 다 놓을 수 있는 게 보톡스예요. 자, 여러분, 먼저 턱 보톡스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중화된 시술이죠. 턱에다 놓아서 이 저작근 이렇게 깨물었을 때 근육을 약하게 해서 좀 턱 라인이 갸름해지는 시술인데, 저는 이거를 왜 했냐면은 옛날에 제가 턱을 딱딱딱딱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턱 보톡스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치료 목적으로 턱 보톡스
턱보톡스를 꾸준히 맞고 있어요. 거의 6개월에 한 번 턱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톡스 가격이 뭐 국산 장비, 독일산 뭐 가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꾸준히 맞을 거라면은 외국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잘 놓는 데서 놔야 돼요. 두 번째는 승모근 보톡스. 이거 여러분 비추예요. 제가 승모근 보톡스 여기 맞아본 적 있어요.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면은 이 승모근 라인이 진짜 예뻐지긴 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 팔을 못 들어요. 그리고 여기 목, 어깨가 너무 결려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승모근 보톡스는 비추고 대신에 막 이렇게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라고 있어요. 스킨 보톡스는 뭐냐면은 얼굴 여기 외곽 중심에 보톡스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약간 얼굴이 짱하고 펴집니다. 이거는 약간 빠른 시일 내에 좀 예뻐져야 되는 분들,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예비 신부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시술입니다. 스킨 보톡스 괜찮아요. 그리고 미간 보톡스. 여기 미간에 맞는 거. 저 미간 보톡스 가끔 맞아요. 이거 어떠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주름이 나중에 가면 여기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맞아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인상이 안 써지니까 항상 뭔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불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미간 보톡스는 가끔씩 맞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 미간 보톡스의 단점은 진실의 미간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요거 인상 많이 쓰시는 거 습관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한증 보톡스라고 있어요. 겨드랑이 같은데 땀 많이 나시는 분들 보톡스를 맞으면은 땀이 안 납니다. 근데 진짜 아프대요. 다한증 보톡스가 아픔의 끝이라고. 아 맞아. 단점이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다른 데 땀이 날 수가 있대요. 뭐 무릎에서 땀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얼굴에서 땀이 엄청 많이 나거나. 결국에 땀은 배출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 랜덤하게 나는 거니까 무릎에서 땀이 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데오드란트 열심히 뿌리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필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필러도 많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필러는 안 맞아봤어요. 얼굴에 있는 거를 더는 거는 나는 좋거든요. 근데 굳이 내 얼굴에 뭘 더 집어넣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안 맞아봤어요. 저 턱필러 무조건 막 턱필러 맞았냐고 물어보는데 나 이거 안 맞았어요. 내 거예요. 턱필러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볼 필러. 약간 앞볼이 통통하면은 동안 느낌이 든다 해서 앞볼 필러도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요거 맞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앞볼 필러를 맞으면은 다크서클 같은 것도 조금 약간 보완이 되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 필러 요즘 진짜 많이 하죠. 20대 분들은 다 입술 필러 넣는 것 같던데? 입술 필러 넣으면은 특유의 약간 곱창처럼 퐁 하는 이런 입술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입술이 그렇게 두꺼운 게 또 차태현 입술 갖다가 놀렸거든요. 이제는 또 그게 또 트렌드가 돼가지고 참 신기해요. 참 이 트렌드라는 게 계속 변해. 그리고 필러 말고 스컬트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이 뭘 넣는 건데 이거는 콜라겐을 넣는 거라고 하던가? 필러는 뭔가를 넣어서 인위적인 물질이 들어가는 건데 요 스컬트라는 내 거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내가 필러 넣는 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스컬트라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가격도 더 훨씬 더 사악하긴 했어요. 뭘 넣는 건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스터 주사.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많이 핫한 건 리쥬란 힐러. 저도 리쥬란 힐러를 맞아봤는데 맞으면은 확실히 피부에 보양을 먹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냐면은 뭘 많이 안 발라도 안 건조해. 그리고 피부를 딱 봤을 때 광이 막 나. 속에서부터 광이 우러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리쥬란 힐러예요. 리쥬란 힐러도 리쥬란 힐러가 있고 리쥬란 힐러 HB가 있어요. 근데 HB는 더 비싼데 여기에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 전체에 주사를 다 놓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덜 아파요. 근데 저는 저번에 맞았던 게 리쥬란 힐러 HB였고 근데 유지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이것도 꾸준히 해줘야지 내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할 거면은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샤넬 주사, 엑소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샤넬 주사, 엑소좀은 제가 안 해봐서 어떻게 얘기는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부스터 주사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재생물질 넣는 거고 다 손주사고 손주사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과 원장님의 역량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윤곽주사는 제가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윤곽주사는 굳이 제 친구들 맞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보자면 효과가 딱히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에 살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탄력 리프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드름 없애는 방법 좀 이야기를 해보드릴게요. 피부과를 제가 처음 간 것도 여드름이 나서 우리 엄마가 피부과에 보냈던 거거든요. 여드름이 너무너무 심각해
심각해, 20대이신 친쿵이들 너무너무 심각해 하면은 저는 각설하고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홈케어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됐다 하면은 이게 흉터도 남고요, 착색도 되고요, 잘못 자면은 페인 자국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심하게 넓어진 모공이나 심하게 페인 흉터나 이런 거는 개선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돈과 시간과 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20대 때 이때는 피부 회복률도 좋단 말이에요. 이때 한 3개월 피부과 꾸준히 다니면 정말 많이 좋아지거든요. 약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 흉이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제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드름 나이 먹으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드름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꾸준히 하면 잡히거든요. 좀 잡고 난 다음에 홈케어 계속하면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드름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진짜 여드름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번째는 색소. 색소가 뭐 여드름 자국일 수도 있고 기미, 주근깨, 잡티, 그리고 이런데 검버섯 같은 거, 흑자 같은 거,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 게 색소에 좋은 레이저들. 요즘에 뭐 트리플 토닝, 트리플은 3가지 레이저를 쓰는 토닝이거든요. 또 찾아보니까 꽈트로 토닝까지 4가지 쓰는 이런 토닝 레이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은 기미, 주근깨, 뭐 색소 같은 거에 도움을 주고 좀 피부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옛날에 나 한 번 해봤었다. 하고 나면은 피부에 재생이 되면서 여드름 자국 같은 거 없어지는데 보통 2달 정도가 걸렸다면은 금방 막 2주면 없어지고 피부가 좀 깨끗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컨실러를 바르는 양이 줄었어,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잡티 같은 고민 많으신 분들, 그리고 홍조 고민, 그 레이저마다 치료하는 컬러가 다 다르거든요. 붉은기에 좋은 거, 까만기에 좋은 거, 이러니까 이것도 원장님하고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모공 좀 이야기를 할게요. 모공. 요즘에 또 모공에 핫한 게 포텐자라는 시술이 있대요. 이게 MTS 같은 계열인데 진피에다가 고주파 니들 같은 거 싸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재생물질을 투여해가지고 피부가 조금 좋게 되는, 모공도 조금 축소가 되고 뭐 이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텐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모공이 쫀쫀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홈케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 하지 않았는데,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피부과에서 하고 뭐 보톡스 놓고 이러는 거는 하고, 그리고 피부과에서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쿠아필, 라라필, 비타민 관리, LDM, 뭐 이온토 관리 이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홈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섹션을 나누어가지고 규모 있게 피부과 시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이대별로 추천하는 시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영상 맞춰보도록 할 건데, 자, 20대다 하면은 한참 미모에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20대면 나는 보톡스, 턱보톡스 이런 거는 맞아보는 거 추천을 해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턱보톡스 한번 맞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20대 분인데 여드름이 난다면 여드름 관리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난 탄력 해보고 싶어요, 나는 턱살이 너무 많아요 하면은 가볍게 인모드나 슈링크 이렇게 국산 장비 저렴한 것들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들어섰어요. 그럼 무조건 이거 탄력 고민 시작할 거예요. 어느 날 얼굴을 딱 봤는데 내 얼굴이 약간 상큼하면 이렇네? 그때부터 무조건 탄력 시술, 탄력 리프팅 레이저 들어가야 되는데, 추천하는 게 이제 울세라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3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갔을 때부터 나는 써마지, 가격대가 30대 초반이 하기에도 좀 허들이 높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40대는 제가 40대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제가 그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진짜 길었는데 와, 이거 진짜 우리 편집자님 편집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심쿵이들 뭐 시술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놔. 내가 최대한 다 조금 더 확실하게 또 얘기해줄 수 있으니까 댓글로 물어보시고, 피부과 정보 심돌림 어느 피부과 다녀요 내가 못 알려줘요. 이거 내가 알려주면은 나 못 봐. 나 철커덩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사랑해.